자, 교육 컨설턴트 슈퍼맨 쌤입니다. 자, 오늘은 전국적으로 교육 컨설턴트 분들의 규모가 점점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영상 촬영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자, 2023년도 기준에서 그 교육시장 규모가 그 1조 원 정도로 지금 파악이 된다라고 하고요. 2028년도까지 이제 앞으로 한 4년 정도 남았죠. 때는 이제 규모가 2배, 3배 이상 더 나오는 규모로 진행되다 보니까 교육 컨설턴트 분들이 활동하는 산업거리들이 이제 굉장히 다양해질 것 같고, 그만큼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정부 정책 지원에 대한 부분도 현재 지금 다양하게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현재 인터넷을 통해서 포털 사이트 같은 데 조사를 해보면은 대한민국 이제 교육 컨설턴트로서 근무하시는 분들 평균 연봉이 현재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가 활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통계 발표도 있고 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억대 이상 거치는 그런 고액 연봉자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이 전국적으로 교육 컨설턴트 규모가 늘어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 교육에 대한 그 관심 증가와 더불어서 이제 교육 정보라든지 이런 격차 해소라든지 이 맞춤형 그 교육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이 전문성에 대한 요구가 필요시되다 보니까 이 교육 컨설턴트 산업 또한 앞으로도 성장할 전망이고, 또 AI가 그 말하는 발전 가능한 유망 직군 중에 손꼽히는 이유이기도 하겠죠. 자, 하지만 내가 일을 하고 있는 회사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뀌지 않으면 뭐 발전도 없다. 네, 이런 말 있죠. 갑자기 무슨 말이냐고 생뚱맞게 하실 수도 있는데, 현재 교육 컨설턴트로 이제 근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이쪽 관련된 업무를 계획을 이제 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장에 직접 이제 출근을 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 이 프리랜서 재택 형태로 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어떤 형태로 근무를 하든지 간에 일을 꾸준하게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그 요소들이 뒷받침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물론 모든 일이 재밌어서 하는 경우는 없겠지만 최소한 내가 일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흥미도 있어야 되고, 관심도 있어야 되고, 재미도 있어야지 꾸준하게 오래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심도 없고 흥미도 없고 재미가 없으면은 억지로 일을 하는 거다 보니까 오래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관심이 없던 일도, 혹시라도 관심이 없던 일도 해당 일을 통해서 얻는 보수가 또 많으신 분들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없는 관심이나 흥미나 재미가 생겨날 수 있다라고도 생각합니다. 자, 보통 경력 교육 컨설턴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사에서 뭐 수개월에서 몇 년 정도, 뭐 1, 2년 정도 일을 하다 보면은 회사 자체 이제 회사 시스템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 때문에 발전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자, 그렇다면 그 시스템이란 과연 어떤 건지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뭐 요건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한 7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좀 해보자면, 첫 번째로는 뭐 지금 몸이 아픈데 출근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데 어쩔 수 없이 뭐 출근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누군가는 여기서 뭐 누군가라고 하면은 이제 개인이 될 수도 있고 이제 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경쟁 구조에 초반에는 어느 정도 괜찮게 진행했었는데, 지금 그 경쟁 시스템 자체가 이 스트레스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경쟁을 통해서 발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인데, 그런 경쟁 구도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 경쟁 구도 자체가 스트레스로 바뀌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뭐 돈은 이제 뭐 많이 버는데 업무량 자체가 엄청나게 많아서 추후에 이제 본인의 건강상의 문제가 와서 스트레스 받거나 이제 그만두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또 개인적으로 나는 개인 업무를 좀
통해서 일을 하는 게 좋은데 무조건 팀원을 좀 채용을 해서 팀장을 달아라, 진급을 해야 된다라는 그 압박이라든지 그런 스트레스를 또 받아볼 수도 있는 부분이고, 다섯 번째로 마케팅 비용에 대한 또 부담 때문에 적극적으로 홍보 마케팅을 지원받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다른 곳은 이 정도 매출했을 때 이 정도에 해당하는 보수를 받는데, 내가 현재 일을 하는 곳은 그게 아닌 상당히 좀 낮은 보수를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마지막 일곱 번째로 좀 더 예를 들어보자면은 어떻게 보면 직원들 간의 불화라든지 이 팀장이라든지 회사 대표와의 이 불화로 이제 회사를 그만두거나 이직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크게 일곱 가지 정도로 해서 정리를 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긴 했는데, 물론 여기서 더 디테일하게 간다라고 하면은 더욱더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어떻게 보면은 이 교육 컨설턴트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영업직 중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영업 직종 자체가 어떻게 보면 무에서 유를 추구해야 하는 업종이다 보니까 영업 활동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을 만족할 수 있는 회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장점이 있으면은 단점이 있기 마련이죠. 좀 깨끗한 종이에다가 한번 해볼게요. 네.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기 마련이고, 현재 이제 교육 컨설턴트 업무를 보시는 분들 점차 늘고 있는데, 예전처럼 이제 현장 기관에 이제 출근을 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점점 주는 요인도 있습니다. 어떤 요인들이 있을까요? 자, 우리 회사는 무조건 출근을 해서 일을 해야 돼. 재택근무는 안 돼. 이런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고, 아까 말씀드린 일곱 가지 외 기타 그런 요인들 때문에 회사에 대한 그런 업무 압박이라든지 개선에 대한 여지가 없을 수 있고, 중요한 거는 바뀌지 않다 보니까 아무튼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아무튼 시대의 트렌드라는 말도 있고, 최신 트렌드, 요즘 트렌드, 2024 트렌드 등등, 이 트렌드라는 말이 있죠. 현재 트렌드는 어떤가? 예전과 비교했을 때 어떤 것들이 바뀌었는가? 또 이 회사가 현재 추구를 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인가? 가장 중요한 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네. 이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요즘 가장 핵심 트렌드입니다. 개인들의. 또 이제 나에게 있어서 당연히 회사를 다님으로 인해서 발전 가능성이라든지 이 성공에 대한 가능성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워라밸 같은 거를 중요시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업무 시 어떤 노력과 열정을 이제 쏟았을 때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 등 말이죠.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무엇보다 일하는 부분에 대한 그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흥미 그리고 재미가 있어야 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꾸준하게 조금 힘든 부분이 있더라도 오랫동안 근무를 할 수 있을 확률이 높고, 그래야지 당연히 연봉 부분에 대한 것도 상승이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최소한의 업무를 보면서 사소한 부분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겠죠. 보통 처음에는 이제 업무를 하게 되면은 우리 팀장님 연봉이 내 옆에 직원 연봉이 저 사람 연봉이 얼마래, 연봉이 얼마래, 어떤 집에 산대, 차를 뭘 타고 다니는데, 이런 거에 혹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요새 그런 유튜브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일을 근데 하다 보면은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은 물론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비교하면은 정말 한도 끝도 없습니다. 예. 무언가 좋은 성과가 나왔고 운이 잘 따라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따라온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내가
추구하는 건 무엇인가라고 한번 진지하게 고민을 먼저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또 이 외에도 다양한 영상들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우리 회사에 오면은 이런 장점들이 있고 교육 컨설턴트로 근무 활동하실 때 이러한 이점들이 있고 하면서 뭐 직원분들이 같이 영상에 나와서 촬영을 하고 채용 영상 하는 그런 채용 영상을 찍는 부분들도 많이 본 것 같고요. 굉장히 좋은 시도라고 봅니다. 굉장히 좋은 시도고 처음 오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또 자극적인 어떻게 보면 자극적인 소재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오산이겠죠. 네. 결국 그렇게 성공을 해서 잘 되는 부분은 교육 컨설턴트로 활동하시는 분들 중에 100명 중에 한두 명 정도 나올까 말까 한 경우가 많고요. 그런 부분을 좀 확대 해석해서 누구나 이쪽 일을 하면은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어떻게 보면 과대 포장하는 경우에 그런 글들이나 영상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안 좋은 내용을 과연 올려놓을까요? 그렇다면 단점을 올려놓는다든지 이런 일을 했을 때 안 좋은 점들에 대한 영상을 올려놓은 거 보셨나요? 당연히 그와는 반대로 장점, 좋은 내용들의 영상 위주로 올려놓을 확률이 높다 보니까 편협해질 수 있습니다. 내용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늘 어떻게 보면은 과정보다는 결과를 보고 판단을 하는 경향이 높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쪽 교육 컨설턴트 업무 같은 경우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뼈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물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뭐 사항들이 논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일단은 뭐 개인적으로 보면은 네,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 코로나 이제 19 어떻게 보면은 이 코로나 19 이전과 이후 좀 교육 컨설턴트 트렌드가 좀 많이 바뀌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회사에 출근을 해서 업무를 보고 9 to 6, 9시부터 6시까지 일을 하고 퇴근을 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많고 현재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특히나 이제 교육 영업직 근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보면 퇴근을 하고 싶어도 뭐 상사가 퇴근하지 못해서 눈치가 보여서 일이 많아서 야근을 한다라든지 매출에 대한 압박이라든지 업무 압박 같은 걸 통해서 뭐 주중뿐만이 아니고 주말에도 할 것 없이 일하는 회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들어 더 많아졌을 거야. 왜냐하면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회사의 매출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더 비일비재하고 이제 면접 오시는 분들 이야기 주변에 하시는 분들 들어보면은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일을 할 경우에 우선 1차적으로 일에 대한 재미나 흥미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 관심도도 줄어들 거고 결국 이 일은 나중에 나와 맞지 않은 일이다 하면서 해당 업계 자체를 좀 어떻게 보면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을 거예요. 다른 곳들도 이럴 거야 생각하면서 말이죠. 자, 어떤 일을 해보시더라도 최소한 1년에서 2년 정도는 해보고 나서 일을 얘기를 한번 해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워낙 생각한 부분과 다른 것들이 있다 보니 1년, 2년도 진행을 해보지 못하고 그만둔다라든지 이제 이직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 뭐가 더 중요한지, 나한테 최대한 맞는 건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찾는 부분에 있어서 최근 저희 쪽 교육그룹에서도 몇 년 정도 고민을 한 것 같아요. 그런 시스템이라든지. 그래서 저희 그 교육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시스템을 이제 교육 컨설턴트 분들이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진행을 했고요. 나름 지금 좋은 성과도 나와서 이렇게 영상 촬영을 해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어떤 회사든지 1등 기업은 있기 마련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1등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부분도 당연히 있을 거고 1등 기업이 그렇다면 우리가 1등 기업이 못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1등 기업이 따라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자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그래서
지금은 아무튼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왔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현재 지금 두 가지 지금 시스템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출근을 현장으로 직접 해서 하는 출근 형태직이 있고, 그 다음에 재택으로 집에서 뭐 이제 프리랜서 형태로 일을 하는 형태, 이렇게 두 가지로 현재 나눠서 지금 채용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교육 이제 시스템 같은 경우도 당연히 이제 오프라인으로 현장에 나와서 하는 교육 방식이 있고요. 그러니까 교육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일을 배워야 되겠죠. 일을 배워야 되는데 그걸 직접 나와서 오프라인으로 배우는 방식과 저희가 지금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두 가지로 나눠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택이라든지 온라인 교육 시스템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은 헬스장 우리가 다녀보면 알다시피 PT 선생님들이 있죠. 이 PT 선생님들처럼 저희가 1대1 교육 컨설턴트 배정을 통해서 숙련된 이 교육 컨설턴트 분을 배정을 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다 보니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나온 것 같습니다. 당연히 출근을 현장으로 해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따른 뭐 서포팅이라든지 행사 또는 이제 장점들이 있겠죠. 뭐 프로모션이라든지 광고비 지원이라든지 뭐 다양한 포상 이벤트 등을 통해서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각각의 그 장단점들이 구분이 되는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근속연수가 이제 출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속연수가 굉장히 저희가 오래됩니다. 평균 뭐 4에서 5년 아무리 안 된 분들도 이 정도쯤 되는 것 같고 10년 이상 되신 분들도 꽤 많습니다. 아무튼 각각의 그 형태에 맞춰서 현재 맞춤 직종을 컨택할 수 있도록 함이 우선이고 그에 따라서 시스템도 점점 저희가 지금 개편을 해서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뭐 지방에서 교육 컨설턴트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수가 지금 뭐 서울이 아니고 지방에서 현재 교육 컨설턴트로 활동하시는 분들의 수가 매년 지금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고요. 현장직으로 출근해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또 팀을 꾸려서 뭐 사무실 같은 걸 오픈을 해서 진행하는 사례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올해도 더욱더 열심히 활동해서 이 교육 컨설턴트로 활동하신 분들과의 어떻게 보면은 업무 협업이라고 하죠. 업무 협업을 통해서 더욱더 큰 성장을 할 수 있는 회사로 만들어 가고 싶고요. 현재 이 시간에도 이제 교육 컨설턴트 분 뭐 활동을 갖고 계신다라든지 뭐 아니면 생각이 있다 이런 쪽으로 근무를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점점 이 교육 컨설턴트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고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증가 추세에 있다 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 교육 컨설턴트로 활동을 뭐 계획을 하고 계신다라든지 관심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 하단의 그 상담 채널 통해서 지원 접수를 통해서 카톡이나 전화, 이메일, 문의를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전국적으로 교육 컨설턴트 규모가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 판서 내용으로 좀 설명을 드려봤는데 좀 내용이 길어졌죠. 그래서 교육그룹 대표 입장에서 이렇게 좀 풀어서 쓴 내용이다 보니까 주저리 좀 내용이 길어졌는데 좀 주관적인 내용일 수는 있겠지만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영상 촬영해보게 됐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더욱더 좋은 주제로 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